달라진 금남로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5.18 현장 금남로서 경찰 차벽 두고 윤 탄핵 찬반 집회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으로 우려를 전했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하는 집회가 양쪽에서 같이 열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바로 실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가운데 하얀색 네모가 뭐냐? 경찰이 차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지금 경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탄핵에 반대하는 이 집회를 하는 쪽인 거고요. 반대편 쪽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빼곡하게 빡빡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남로에서 탄핵 찬반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라는 거죠. 실제 영상으로 좀 보고 올까요? 네. 위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라는 게 한눈에 사실 들어옵니다. 네. 지금 사실 양쪽 다 태극기를 건 모습 보셨나요? 그러니까 두 쪽 다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다만 생각이 다르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우려했던 물적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 주말 이 광주에서의 찬반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광주에서 저렇게 경찰 수산으로 3만 명이고요. 주최적 수산으로는 한 1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보수를 생각하는 분들이 저렇게 광주에서 저런 규모로 모인 거는 처음이거든요. 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왜 광주에서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뭐 여러 가지 뭐 친일 매국 세력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 지금의 법 적용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문점, 반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치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나온 부분이고요. 저기 있는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난 극우가 아닌데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왜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표명하려고 모였는지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전국에서 몰려간 사람들이 광주의 민심을 그대로 다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저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 집회가 명목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냐 또는 반대하냐라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또 저 자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자리가 어딥니까? 광주 아닙니까? 광주의 금남로인데 1980년 이 전두환 그 군부 세력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광주의 금남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서 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계엄에 대한 찬성을 얘기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자리에서 계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에서 나왔던 각종 주장들이 사실상 굉장히 극우적인 주장이다. 제가 일부러 다 옮기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극우적인 주장이 많았고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극우라는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서 나왔던 주장들이 상당히 극우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기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심각했다. 좀 전에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끄는 통합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인 내전 상태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 집회들이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모인 이 사람들이 다 극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상당히 극우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 집회에 참여를 했다라는 건 자칫 다 같이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목소리들, 극우적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양쪽을 더 이 양극화로 이 갈라놓는 데 더 일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우선적으로 전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전두환 소장이 그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12.12 사태, 그다음에 5.17 계엄을 선포한 거는 그야말로 유혈 사태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은 사실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다르고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이 등치 맞다는 거는 지금 헌재 재판 과정에서 형사 소송 과정에서 지금 밝혀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의 계엄을 꼭 12.12 사태에 등치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왜 여기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나가도 너무 한참 나갔다고 보고요. 지금의 민주주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그다음에 여론조사 좀 잘못 나오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는 이런 법까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열과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견을 제시하는데 본인들의 절대 선입니다. 본인들이 다 가름말을 타거든요. 당신들은 악마이 되고 친일 세력이고 극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사람들이 광주에 많이 모인 이유가 호남 사람 분들도 있고요. 외집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왜 모였을까? 단순히 대통령을 옹호하자가 아니라 지금의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게 곧 계엄에 찬성한다는 걸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기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 태극기와 태극기가 좀 같이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광주에 모인 반탄 3만 명, 여기도 이런 목소리 있다 알리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광주에서만 모인 사람이 3만 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전국에서 좀 모였다라는 건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규모가 대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경찰 추산 10,000명 참가했고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경찰 추산 3만 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10,000명, 3만 명. 근데 인원 자체가 상당히 많죠. 다만 이게 뭐 정말 완전히 이 전체 이 집회에 온전히 다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이 대략 한 경찰 추산만으로 한 4만 명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금남로에.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왔느냐라는 거죠.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두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전한길 씨죠. 요즘 보수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전한길 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황현필 강사입니다. 두 사람 누구냐? 네, 둘 다 한국사 강사죠. 그런데 어제 이 지난 토요일에 광주에서 양쪽 집회에서 똑같이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법치를 존중하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대체 누구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프로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네.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 충돌한 두 역사 강사입니다. 네. 지금 이 전한길 씨도 그렇고요. 황현필 씨도 그렇고 둘 다 한국사 강사입니다. 둘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는 구독자 125만 명, 황현필 씨는 구독자 108만 명인 거죠. 출신 대학 경북대, 전남대. 네. 지금 현재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직접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상태인 거죠. 둘 다 한국사 강사고 둘 다 누구보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이 두 사람이 다 마이크를 잡고 이 연단에 섰는데 사실 저희가 전한길 강사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약간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 황현필 강사는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 게 처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보의 아이콘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황현필 씨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지금 이 전한길 강사가 이 한국사를 뭐 잘 그동안 뭐 많이 소개하고 또 많이 강의를 했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석을 왜곡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더 이상 같은 한국사를 강의했던 황현필 씨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런 뭐 그 충정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엄이 필요했던 뭐 10가지 이유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전 단 한 가지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 한국사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의 영역에서 갈릴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한국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에드가 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대화가 정말 진정한 대화, 진정성을 갖고 있는 대화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전 인수식의 대화인지 좀 곱씹어볼 대목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데 똑같은 대화를 두고 이쪽에 생각하는 것과 저쪽에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둘 다 한국사 강사인데 대체 누구의 한국사 강의를 들으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약간 장군 멍군의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양쪽 의견이 이제 확연히 갈리고, 네, 이제 뭐 전한길이면 황현필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의 이목이 쏠렸던 거 물리적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무탈하게 끝나야 될 텐데라고 했는데 일단 무탈이 끝나긴 했습니다. 무탈이 지난 토요일에 이 집회 자체는 현장은 끝나긴 했는데 그 뒤에 후속으로 고소 고발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딥페이크 영상 광주 찬탄 집회에서 틀어 대통령실 법적 조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 중에 나왔었던 틀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3분 30초 정도 분량되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여성들과 함께 수영복과 속옷만 입은 채 등장을 하고 집무실에서 술을 먹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 한 유튜버가 자신의 차량을 통해서 틀었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 영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되면서 새롭게 나오는 것인데 이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사실과 허위 정보가 뒤섞여가지고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론을 또 조작하는
그런 또 선동의 의도로 쓰여질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 공공의 장소에서 그 비판의 용도로 쓸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있었던 이 그 영상의 상영, 이것이 마치 이 탄핵에 찬성하는 주최 측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대 위에서 상영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유튜브를 중계하는 그 일부 유튜버의 차량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방송된 부분이지, 이것이 마치 이 지금 그 집회에 참여했던, 특히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가 같이 저 영상을 보고 같이 동의한 그런 것처럼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주최하는 쪽에서 직접 이 영상을 튼 게 아닌데 자칫 그렇게 호도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만 딥페이크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이 용납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서 심각한 인격 모독 그리고 인권 침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재생한 자, 방관한 자, 제작한 자, 재생한 자,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탄핵 찬반 집회가 매 주말마다 지금 계속 전국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고소 고발의 단계로 넘어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고소 고발 전에 제가 볼 때는 뭐 비판할 수 있고 풍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수위를 넘어서 적개심이죠.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저게 상연이 됐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상이 틀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다 옹호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영상이 탄핵 반대 쪽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전 항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는 풍자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다. 그냥 어떻게 보면 혐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왜 그걸 제지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암묵적으로 보면서 지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싫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묵인했다는 거죠. 방조했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민주당이 이건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이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누드 그림을 의원회관에서 전시했습니다. 네. 그때 비판과 풍자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단호한 어떤 대처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 단체는 어제 찬성하는 단체는 시민단체 170여 개인가요? 18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의식 있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이 문제에서 왜 지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여성 단체도 있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렇게 또 그런 어떤 음란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어떤 보호, 인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어떤 개인이 자체 차량에서 틀었다고 해도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봤을 텐데 왜 다들 방관하고 묵인했느냐, 인격을 모독하려는 어떤 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고소 고발로 넘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